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예. 배가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뱃살이 진짜 안 빠진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하는데 뱃살 빼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일 많이 빠졌으면 하는 1순위가 바로 뱃살입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글만 뱃살을 빼는 방법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지 실질적인 내용은 전부 다 다이어트 이야기더라고요. 거기서 소개하는 4가지를 가지고 좀 더 과학적인 내용으로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글에서 얘기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식이섬유량을 늘려 드시라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걷기와 근육량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고른 영양을 잘 섭취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수면을 잘 조절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잘못된 부분을 좀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이섬유량의 섭취량을 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그냥 다이어트 할 때 누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단순히 다이어트 할 때뿐만 아니라 복부 지방과도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부 비만이라고 할 때는 이 안에 2가지 지방을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장 지방, 두 번째는 피하 지방.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뱃살이라고 하는 거는 내장 지방보다는 이 피하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뱃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건강에 안 좋을까요? 내장 지방이 몸에 안 좋다라는 것들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장 지방이 왜 건강에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내장 지방이 잘 움직일까요? 아니면 피하 지방이 잘 움직일까요? PD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예. 몸에 안 좋은 것이 잘 움직이지 않을까요? 몸속에 오래 있으면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내장 지방. 아, 그렇죠. 그런데 틀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장 지방이 더 잘 안 움직이고 피하 지방이 더 잘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윗몸 일으키기 매일 100개 하면 뱃살이 들어갈까요? 생각보다 뱃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이 우리 몸에 나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 움직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내장 지방은 잘 움직여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이게 그냥 바깥으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혈액을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심혈관 질환하고 직결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피하 지방, 뱃살이라고 하는 피하 지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시게 되면 뱃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이 남아 돌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지방으로 전환해서 저장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중성지방으로 만들어서 어디다 저장을 하게 되냐면 배에다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피하 지방이라고 하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른 데도 많은데 왜 하필 배에다가 많이 저장을 하게 될까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장기들은 우리가 갈비뼈라고 해서 뼈가 보호를 해주게 돼 있는데요. 배에는 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뼈가 없어요. 왜 없냐면 여기다가 저장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장하면 점점 앞으로 나와서 많이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밥을 많이 먹고 남아돌게 되면 또 저장하고 또 저장해서 어때요? 배가 별불뚝처럼 이렇게 나오게 되는 이유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이때 식이섬유가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남아돌지 못하도록 미리 흡수가 안 되도록 잡아주니까 남아돌 일이 없어지니까 배에다 저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뱃살을 줄이는데 1등 공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뱃살을 줄이시기 위해서는 식이섬유 양을 늘려 드셔라. 이거는 단순히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뱃살을 줄이는데도 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걷기와 근력을 많이 키워라 라고 이게 키워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잘못 전달되어지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근육량을 늘려라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근육량 늘리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맞습니다. 근육량 늘리는 게 다이어트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육량을 왜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근육량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많은 다이어트 전문가들이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고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면 똑같은 양을 먹어도 한 사람은 살이 안 찌고 한 사람은 살이 찌게 된다. 왜냐하면 기초 대사량이 늘어나는 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냐면 먼저 기초 대사량이 뭔지를 알고 가셔야 돼요.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어도 심장이 뛰기도 하고 호흡이 일어나서 폐가 들락날락 하기도 하고 이런 데 사용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를 기초 대사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의 연비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차는 연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연비가 낮겠죠. 그래서 기름을 많이 먹게 돼 있는 거고요. 작은 차는 기름을 조금 먹게 돼 있고요. 또 좋은 차는 기름을 조금 먹어도 멀리 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연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연비는 각 차마다 정해져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막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육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숨을 더 많이 쉴까요? 근육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심장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저는 아주 한 20년 전부터 주장을 해왔었는데요. 아무도 들어주질 않았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최근에 미국에서 이런 내용들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근육량을 늘린 상태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뱃살을 줄이는데 또는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에너지 소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걷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예, 맞습니다. 걷기도 다이어트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히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계단 오르기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계단 오르기를 위해서는 대퇴부와 허벅지와 그리고 복근에 굉장히 많은 힘이 가해져야만이 계단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걷기에 비해서 월등히 복부를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에너지 소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계단 오르기는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지방을 태우는 데도 아주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걷기보다는 계단 오르기를 권장해 드리는데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내려오실 때는 계단으로 내려오시기보다는 다른 비탈길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고른 영양소를 섭취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이어트 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추가한다면 특히 지방 섭취에 신경을 많이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이어트 하면 대부분 다 지방 섭취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많이들 움직이시지만 저는 특별한 지방을 좀 드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전 다이어트 편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쇄 지방이라고 하는 코코넛 오일을 드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이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산인데도 불구하고요, 다이어트 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가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흡수도 잘 되고 우리 온몸 구석구석을 잘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지방을 녹여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와 수면 관리를 잘해야지 살이 찌지 않고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장내에서 그렐린이라고 하는 식욕을 촉진해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과식을 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폭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럴 때 걷기를 하게 되면 그렐린 호르몬의 분비량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리고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잠을 자는 동안에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급은 없는데 잠만 자도 에너지 소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소비가 됩니다. 하룻밤 잠만 잘 자도 적게는 300칼로리에서 많게는 500칼로리 이상
자연적으로 소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잠입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길게 많이 자는 것도 다이어트를 하고 뱃살을 줄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뱃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제가 짚어드리고 수정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